즉, 주체만 바꿔서 스토리를 살짝 틀어주면은 전혀 다른 느낌의 스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두 번째도 그 장점에 관한 겁니다. 아까 언급을 했지만 장점은 커뮤니케이션과 팀워크를 준비하라고 했죠. 위에서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with family에 관한 가족에 관한 예시를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미 장점으로 언급했는데 갑자기 다른 질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펙티브하게 한 경험을 말해보라 그러면은 다시 처음 예시를 써도 되지만 그러면 매력도가 반감되잖아요.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를 들어 Tell us about your strengths라고 먼저 받았는데 뒤에서 What contribution can you make to our team이라고 물으면 여기도 장점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말하기보다 이렇게 중첩되지 않는 예시를 써야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점은 최소 두 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시는 커뮤니케이션인데요. 환자에 관한 겁니다. 장점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환자와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것 두 개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죠. 이거는 챗GPT로 만든 원문입니다.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어떻게 장점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지고 values들과 strengths를 커버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이번 질문은 value에 관한 거죠. 예시 내용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환자에 적용한 예시입니다. value 질문이니까 오프닝 센텐스를 아래처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excellence를 실행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시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즉, 이 예시처럼 환자가 업셋됐는데 화난 경우죠.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나는 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이용해서 환자를 달랬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의 장점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이용해서 엑셀런트 케어를 제공했다. 그러면은 밸류인 엑셀런스가 커버가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예시인데 이건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장점을 묻는 거죠. 똑같은 예시지만 이 부분은 환자가 화난 경우인데 다른 예시를 써야 될 때는 가족들이 화난 걸로 바꾸면 돼요. 결국에는 대처법은 똑같기 때문에 주체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느낌이 다른 스토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볼게요. 보이시죠? strength는 communication with the patient or family인데 patient이 angry, discomfort, cry, concern, anxious, complains 똑같죠? 주체만 다르지만 patient도 이렇게 될 수가 있고 family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체를 바꾸면은 좀 더 다른 느낌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actions and solution은 같잖아요. active listening 스킬을 이용하고 블라블라 나오죠. 이런 건 똑같잖아요. 이거는 첫 번째 예시에서 patient deterioration을 말할 때 원인 부분만 바꿔서 뭐 BP가 낮다거나 뭐 saturation 낮아졌다거나 이것만 바꾸면 또 다른 스토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patient이냐 아니면 환자 가족들이냐. 즉 주체만 바꿔서 스토리를 살짝 틀어주면은 전혀 다른 느낌의 스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인터뷰 센스를 기르는 사고를 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당황하지 않고 새로운 질문에 대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약점에 관한 건데요. weakness죠. 들어가기 전에 이제 흔히들 이제 하는 실수가 뻔한 장점 같은 단점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professionally perfect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이게 단점인가요? difficulty saying no 이것도 단점인가요? 이거는 예전 방식이고 진실성이 없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가르친다면 시대에 한참 뒤처져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단점이 아닙니다. 이런 거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점 중에 결국에는 일에 관련된 게 좋아요. 최대한 일에 관련돼 있지만 그것 중에 가장 하찮은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퍼포먼스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델리게이션이 힘들다든지 하지만 이게 그렇게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만 말이 되죠. 또는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hands on experience는 잘하는데 직접 해야지 모든 것을 익히는데 이론적인 부분을 따라잡는데 힘들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론을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익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극복을 했다. 즉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항상 다 해낸다라는 어감으로 가셔야 되죠. 단점은 극복하는 게 핵심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것이다. 페이션 세이프티와 퀄리티 케어를 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하라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어감을 쓰시면 안 돼요. 위크니스라고 바로 묻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요새는. 만약에 있으면은 위크니스랑 마이 위크니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어감은 듣는 사람 하여금 더 부정적이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어감들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부정적인 어감을 쓰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예로 이제 "Patient was so demanding." 이거 진짜 부정적인 어감이죠. 다른 말로 어떻게 고쳐야 되죠? "Difficult to deal with." or "Not happy about the care." 이렇게 완곡어법으로 쓰셔야 됩니다. 꼭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인터뷰 팁스에 제가 이거를 이제 질문별로 분류해 놨는데 스트렝스를 할 때 이제 피해야 되는 것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거 읽는데 1 분이면 충분하니까 이런 걸 한번 꼭 읽어 보세요. 알겠어요? 그래야지 가장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저 위크니스도 보이죠? 보시면은 제가 아까 분석해 드렸듯이
결국에는 이게 단점을 묻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One area I need to improve is" 블라블라 하면서 예시는 제가 이제 델리게이션을 갖고 왔어요. 그나마 제일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그랬죠. 이것도 나의 퍼포먼스에 그리고 환자 케어에 영향을 최대한 안 미친다는 그런 선에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진짜 단점처럼 말하면 안 되죠. 이거는 예시고 챗GPT가 만들어 준 예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요약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아래 터프에서 보듯이 values 안에 strengths도 있고 weakness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strengths가 patient deterioration, conflict, teamwork가 모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인터뷰 질문들을 제가 다른 강의에서 AI로 챗GPT로 분류하는 걸 보여드렸죠. 테마별로 분류를 하세요. 분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류된 질문들을 하나하나 답하지 마시고 역으로 어떻게 내가 준비한 예시를 가지고 질문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터뷰 센스를 즉 순발력을 늘릴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준비하시면 처음 받는 질문들을 빠르게 내가 준비한 예시나 답을 이용해서 그 해당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두 개 준비하시고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이고 하나는 팀워크라고 그랬죠. 커뮤니케이션은 patient, family 결국에는 같은 거라고 했죠. 주체만 다를 뿐. 그리고 weakness도 하나씩 해 놔야 되죠. 여기서 가장 핵심인 첫 번째 스토리는 values, strengths, conflict, teamwork, patient deterioration 모두 포함하는 스토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유연하게 patient deterioration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low BP, SAT, chest pain과 unconscious PT 같은 거를 넣으셔서 이 부분만 다르게 전개하시면은 또 다른 스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준비할 필요 없이 이야기의 큰 틀은 유지하고 저 부분만 바꾸면 된다 그랬죠? 보통은 워드 간호사분들이 많으신데 아예 모르겠다. 그냥 이 스토리 제가 썼던 예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시도 장점인데 여기서도 다이어그램처럼 주체만 바꾸면 된다 그랬죠? patient이냐, family냐 주체만 바꿔서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장점을 묻는 다양한 형태의 질문들을 중복 없이 커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단점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단점은 너무 뻔한 것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강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강의가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노트를 보시거나 다시 보시면서 이 원칙들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인터뷰 스킬 중에 가장 핵심 중 하나라고 이게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커버할 수 있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준비하셔야 인터뷰 센스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호주 강사 리틀빅 히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